예, 안녕하세요. 김노무사 TV의 김승현 노무사입니다. 예, 오늘도 직장 내 괴롭힘. 여러분들 뭐 가장 많은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. 예, 괴롭힘 유형 중에 이제 특히 좀 중견급 이상 회사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. 출근은 하게 내부로 두되 모든 업무를 차단하고 결제 라인을 차단하고 이제 뭐 팀장급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조직 내 잉여스럽게 이제 남겨두는 거죠. 이러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, 뭐 늘상 제가 말씀을 많이 해드렸잖아요. 이것에 대한 법적 구제가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 항상 고민이 많아요. 예. 일단은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에 이제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법은 했어요. 입법은 했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달라 뭐 이렇게 뭐 하는 절차는 도입이 됐습니다. 근로기준법 76조에 들어오는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참 아직 이 법이 좀 껍데기예요. 예, 사실은. 예.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 자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을 받고 이걸로 뭐 손해배상을 받고 뭐 산재로 가서 뭐 정신적 치료를 받고 뭐 휴업을 하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처리를 해오는 방식의 연장이었다면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좀 권리 구제 방법이 현행 법에서는 아예 불가능할 것인가 에 대해서 좀 고민을 늘 해오다가 이런 고민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사실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종전에 저희 이제 노무법인에서 이렇게 사건을 처리한 적은 있었어요. 정말 업무를 배제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혀두는 그 행위 자체,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들어오기 전에 좀 처리를 했는데 이 자체를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, 그냥 묵시적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로 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다. 이거를 이제 그 부당한 인사 명령이다. 인사 명령의 한 형태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구제 명령을 받고 사건을 진행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. 근데 이런 케이스가 극히 많지 않아요. 보통은 노동위원회는 어떤 명시적 처분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는 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. 그 때문에 이제 이 사건도 처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지고 중앙노동위원회 가서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뭐 이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이제 들고요. 또 유사한 좀 사례들은 좀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좀 문헌도 뒤져보고 이제 찾아본 결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취업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. 논란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취업에 대한 청구권이 뭐냐면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 뭐 해고한 뭐 또는 취업을 반드시 시켜야 될 만한 노동자한테 임금은 줘요. 임금은 주는데 일을 안 시켜요. 출근을 안 시키고. 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, 그냥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물어주라 이런 사례는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긴 있는데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직접적인 권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사용자에게 직접적 어떤 의무 이행을 부과하는 그러는 게 이제 근로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있었습니다. 있고 용인된 사례도 있고요. 이게 이제 일종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수단이 된 거죠. 이제 가처분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보전 처분 임시적 권리 구제 수단인데 사실상 이게 이제 현실 제도에서는 임시적 처분이 아니라 이렇게 뭐 만족적인 가처분의 이제 효력을 만들어주는 이런 경우 궁극적인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처분을 하고 나고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간접감제라 해가지고 말을 들을 때까지 이제 법원에서 계속 이제 그 벌을 부과하는 거예요. 이제 뭐 하루당 50만 원씩 부과한다, 100만 원씩 부과한다든가. 그럼 이제 돈 받기 싫으니까 이제 이행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이죠. 이게 이제 취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례가 있었어요. 저희 나라도. 가처분에 대해서도 뭐 피보전 권리로 해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로. 그런데 물론 노동위원회도 사실상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. 왜냐 그러면 임금만 계속 주고 원직 복직을 안 시키는 경우에는 역시나 취업을 안 시킨 걸 봐서 공법상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막 이행 벌을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하고 있었어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 청구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었다. 뭐 학설로는 좀 갈리는데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
이 업무 자체를 주지 않는 행위, 예.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늘 있었던 거죠. 예. 사실 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제가 생각에는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. 예. 노동위원회는 사실은 되게 광범위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직접 다루고 처분이 없더라도 마치 있는 것처럼 자기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나온 기관이거든요. 사실 이게 독일에서는 노동법원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법원이 이제 없으니까 이 노동위원회가 대신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, 노동위원회에서도 저는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, 예, 현재 노동위원회의 이제 실무진들은 저리 가세요, 뭐 하지 마세요, 이럴 거예요, 분명히. 예, 안 그러시길 바라는데, 일단은 뭐 대기발령도 없고 직위해줘도 없는데 왜 와서 나한테 업무를 달라라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한다는 것 자체에, 물론 제가 뭐 따르게 포장을 해서 가져간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걸 대기발령으로 포장을 해서 아니면 직위해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가져간 사례는 있었습니다. 예, 저도 좀 논란도 되긴 했어요, 그때. 근데 순수하게 업무를 주지 않는 그 자체를 가지고 부당한 행위, 예, 위법한 건 모르겠고 부당한 행위로 어떤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? 저는 된다고 봐요. 예. 근데 이게 시도를 해본 사례가 있나는 모르겠어요. 시도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, 굉장히 각하될 염려는 많지만,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걸로는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좀 한 가지는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취업금지, 취업 청구권에 기해서 권리로 해가지고, 근로제공에 대해서 근로방해금지 가처분은 이제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업무 방해 금지에 대한 가처분 이게 안 될까? 저는 될 것도 같다. 뭐 이 정도의 좀 의견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. 예. 업무를 부여받을 권리, 뭐 그 권리는 이제 이론은 다양할 거예요. 어디서 찾느냐? 근로계약상에 당연히 줘야 될 뭐 의무일 수도 있고, 뭐 신뢰 이익이 뭐 신의 측에서 줘야 될 의무일 수도 있고, 인격 보호원에서 줘야 될 의무일 수도 있고, 사실 입법이 안 돼 있고 되게 공백의 영역이긴 해요. 이런 식으로. 네. 이렇게 좀 궁극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볼 수는 있는 거죠. 예. 자,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모색은 하고 있는 거예요. 각각은. 뭐 노동부를 통해서 뭐 직장 괴롭힘이라 해서 뭐 어떻게든 이행을 해서 간접적으로, 요즘에 사실 아신 분 아시겠지만 뭐 거의 뭐 껍데기인 건 사실이고, 나머지 방법을 지금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예.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현행법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가지게 되는 거죠. 예. 네. 뭐 이런 사례를 뭐 만드셨거나 뭐 계획하고 계시거나, 사실 이렇게 방송을 찍는 이유는 관심이 있는 분을 좀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충분히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좀 검토 결과를 가지고 좀 알려드리고요. 뭐 취업 청구권은 되는데 뭐 업무에 관해서 뭐 업무 부여에 대해서 청구권이 지급되지 않을까.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. 훨씬 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정치적인 문제예요. 사용자의 업무 재량 영역이다. 이렇게 보는 견해도 되게 큽니다. 업무 재량 영역이고, 또 한 가지는 사용자는 그 노동자가 가져다 둔 처분된 노동력을 쓰냐 마냐는 사용자의 온전한 재량이다.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안 써도 돈을 주면 되는 거지 안 쓰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, 이렇게 보는 견해도 분명히 있고,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상당히 많은 판단자들, 뭐 법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이렇게만 두고 포기해서야 될 일이냐, 이런 건 좀 고민이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오늘 김노무사TV에서는 좀 궁극적으로 업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, 업무를 지급하지 않고 이제 잉여인간 취급할 때 이 괴롭힘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연구 방식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, 우리 좀 이렇게 나눠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좀 아이디어를 좀 한번 공유를 해드립니다.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또는 이에 관해서 내 얘기다 좀 궁금하시면은 말씀 주시고요. 저희도 적극적 검토와 뭐 발전적인 연구를 계속 해봐야죠. 연구도 하고 뭐 어떤 변화를 만들려면 결국 끌어내고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